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의 입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입주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첫 번째 사전 점검이란 시공사가 입주자, 그러니까 분양 계약을 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를 대상으로 입주 전에 내가 살 집에 대해서 시공이 잘 되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때에 하자 체크 및 하자 보수를 신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전점검 시기. 사전점검은 통상 입주 전 45일에서 30일 전에 실시하며 미리 초대장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사전점검일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3일에서 4일간에 걸쳐서 진행하며, 본인이 방문 가능한 날짜를 예약하거나 시공사에서 미리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전점검일에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가 시작되면 임시 방문을 통해 하자 보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전점검일에 필요한 준비물인데요. 간단히 가장 필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분양 카탈로그, 그 다음에 포스트잇, 줄자입니다. 분양 카탈로그는 분양 정보와 실제 자재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시공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은 발견한 하자의 위치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데요. 또한 시공사에서 지급되는 점검표에 하자 표시를 한 포스트잇의 위치, 그 다음에 하자 내용들을 이 점검표에 꼼꼼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줄자는 입주 시에 가구나 가전제품의 배치에 구상을 위해서 방이나 거실 등 세부적인 수치를 미리 측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새 아파트라고 해도 생각보다 하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점검일에는 가급적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꼼꼼히 하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하자 보수 신청된 하자는 통상 입주일까지는 하자 보수를 해줍니다. 사전점검 행사가 끝나면 입주 전까지는 방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자 점검일에 방문하지 못한 분들은 입주가 시작되면 임시 방문처에 예약 접수를 하시고 하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지정 기간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단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45일에서 60일 정도입니다. 사정에 의해 입주 지정 기간을 넘어서 입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하자 보수 대상 및 그 책임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보통 2년이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이 더 긴 곳도 있으니 분양계약자라면 거주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입주 전 해야 할 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주 청소입니다. 입주 청소는 시공사 측에서 시공을 완료하고 사전점검 전에 세대별로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청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에 개별적으로 입주 청소업체를 통해서 입주 청소를 하게 됩니다. 청소업체 선정이 힘들다면 주변 부동산에 부탁하시면 다수의 청소업체와 이사업체를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장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사업체 선정 및 이사 예약입니다. 이사업체 선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은 주말이나 손 오는 날에는 더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 비용 차이가 크므로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즘 새 아파트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미리 관리실에 문의하셔서 사다리차 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예약은 관리실에 통화하거나 지정 어플을 이용해서 이사 예약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 이사하는 세대가 많으면 원하는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도 없으니 가급적이면 이사 예약은 빨리빨리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입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줬던 은행이나 물건지 주변의 은행을 통해서 입주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마다 이자율이 그리고 상환 조건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임시방문입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임시방문처를 통해서 입주하기 전에 하자보수 신청한 부분들이 잘 되었는지를 체크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임시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전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도 임시방문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로서 임시방문처에서 본인과 통화한 후 본인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해서 임시방문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입주 지정 기간을 넘어서 입주하는 경우의 불이익입니다. 첫 번째, 관리비의 발생.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를 하면 그날로부터 관리비가 발생됩니다. 또한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관리비가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관계로 기본 관리비 정도로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연체이자의 발생입니다. 연체이자는 분양잔금과 중도금 대출에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입주 지정 기간까지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대출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잔금의 연체이자는 생각보다 높은데요. 이자율은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작은 글씨로 연체 기간에 따른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30일 이내면 5%, 60일 이내면 8%, 90일 이내면 10%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 계산식은 연체금액 곱하기 이자율 그리고 365분의 연체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잔금이 우리가 3억이라고 하고 연체일수가 70일이라고 하면 가로에서 보시면 연체이자율이 70일이니까 60일을 넘었고 90일 이내에 해당하니까 연체이자율 10%가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3억에 대한 70일간의 연체 금액을 확인해 보면 계산식은 3억에 10% 적용되고 날수는 70일 따라서 365일로 나누면 그 결과는 약 575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혹시 3억에 대해서 1일차부터 30일까지는 5%, 31일서부터 60일까지는 8%, 60일에서 70일까지는 1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시켜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체 금액이 크게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추가해서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니 입주 아파트에 연체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